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정보를 드리는 채널 보상가 배상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 형사합의는요, 피해자도 원하고 가해자도 원해야지만 합의가 진행이 되는데요. 가해자가 배째라 하고 피해자한테 연락 안 한다, 형사합의 제의를 안 한다 라고 하면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강제로 이 형사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제가 이미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형사합의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리고 이 형사합의금이 공제된다라고 들었는데 공제 안 되면 어떤 서류를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왜 공제가 돼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형사합의는요, 가해자가 이 형사처벌을 조금이라도 덜 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만약에 벌금이 예상된다면 벌금을 조금 작게 받는다든지, 형이 예상된다면 벌금으로 떨어뜨린다든지, 실형이 된다면 집행유예로 떨어뜨린다든지, 그것 때문에 원래라면 가해자가 바지끄댕이 잡고 피해자한테 합의해달라고 애원해야 되는 겁니다. 우선 이 형사합의금을 말하기 전에요, 우리가 민사합의금 어떻습니까? 가해자가 보험 처리를 하면은 보험사가 가해자의 권리를 대위해서요, 대부분 합의를 대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해자를 만나지 않고 보험사하고 합의를 끝내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가해자가 보험사한테 안 맡기고 피해자하고 직접 합의를 하고요, 그 합의한 금액을 보험사에 청구해도 돼요. 근데 그 금액이 적당하다면 보험사는 가해자한테 가해자가 지급한 돈을 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가해자가 보험 처리를 하고요, 보험사에서 지금 피해자하고 합의를 대행하고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보험사는 이미 피해자한테 민사합의금 전부를 지급을 했어요. 근데 그 뒤에 나중에 가해자도 나도 500만 원 줬다, 1000만 원 줬다, 그래서 그 지급한 증거를 들이밀면요, 보험사는 가해자한테 또 1000만 원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가 민사합의를 할 때 가해자한테 받은 형사합의금은 공제하고 준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보험사에 요청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이게 왜 법원이나 보험사에서 형사합의금은 공제되어야 된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감이 오시죠? 이제 요거에 대해서 감을 잡으셨다면요, 그럼 공제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방법에 대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민사합의를 할 때 형사합의금 받은 걸 공제시킨다고 하면 굳이 왜 가해자하고 형사합의를 했겠습니까? 그냥 처벌받게 놔두지. 형사합의금은 형사합의금대로, 민사합의금은 민사합의금대로 이렇게 따로 받으려고 합의를 해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형사합의를 할 때요, 보험사에서는 나중에 가해자가 자기한테 다시 청구하면 이 돈 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제한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가해자가 추후에 보험사에 청구 못하게끔 막아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그 증거를 보험사한테 민사합의할 때 제시를 하면은 보험사 입장에서는 형사합의금 공제한다, 그 근거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합의할 때요, 가해자가 보험사에 가지는 권리, 그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그걸 전부 포기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즉, 가해자가 보험사에 가지는 채권을 전부 포기해버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합의할 당시에 채권 양도 양수에 관한 포기 각서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받은 각서를 보험사에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험사 입장에서도 공제할 근거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럼 소송 시에도 이 각서가 유효하게 적용이 될까요? 물론 적용됩니다. 다 무조건 적용시킨다, 무조건 공제 안 한다라는 건 판결문에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경험칙상 보험사에서도 이런 각서가 있으면은 형사합의금에 대해서 주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서 참작을 하지 않는 거죠. 만약 이 포기 각서가 없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무조건 공제합니다. 물론 이것도 무조건 공제하냐 안 하냐에 따라는 재판부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 형사합의금이 공제되는 이유하고 공제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부터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무보험이라서요, 내가 내 보험사의 무보험차 상해에서 받는 경우가 있죠. 그 경우는요, 형사합의금 받아도 아무 소용없어요. 전부 공제돼요. 그 이유는 제가 무보험차 상해 설명하는 영상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무보험차 상해는 우리가 법원의 산출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약관 지급 기준대로 한다 했죠. 약관 지급 기준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소송 가고 채권 양도 각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도 공제시켜요. 자, 이제 내 보험사의 무보험차 상해로 받는 경우에는 형사합의는 의미 없다, 그거는 이해하셨죠? 만약에 저 같으면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근데 무보험차 상해에서 형사합의금을 그렇게 받아버리면 이건 반나 마나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준 금액만큼 보험사에서 공제시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합의서의 금액을 표시 안 하고 합의서를 작성한다면은 보험사에서 얼마를 공제시킬지 그 근거가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이 사람 입장에서도 피해자한테 얼마를 줬다, 그게 입증이 불가능하게 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가해자한테는 그 금액이 표기 안 된 합의서를 써주고요, 이행 각서를 받겠습니다. 이 받는 금액은 내가 본 손해의 법원산 산출 방식의 기준 금액하고 약관상 지급 기준의 금액 차액에 대해서 배상하는 거다. 그래서 만약에 내 보험사에서 구상이 들어온다면 전액 배상하겠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그런 내용의 각서를 받고 합의를 해주겠습니다. 저 같으면요.
물론 이게 공제가 절대 안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형사합의와 형사합의금의 공제, 그리고 공제되지 않는 방법, 그리고 무보험차 상해에서 형사합의가 유효한가, 그 부분까지 전부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도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